안녕하세요. 선무역입니다. 오늘은 삼자 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자 사기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삼자 사기라고 하면 어떤 거냐? 착한 업자랑 착한 차주님이 있는데 중간에 사기꾼이 껴드는 겁니다. 그게 삼자 사기 수법인데요. 요즘에는 점점 더 지능화돼 가지고 없어질 것 같다 싶으면 다시 나오는 그런 사기 사건이긴 합니다. 중고차뿐만이 아니에요. 중고거래, 중고물품, 신차, 부동산 이런 거에 관련된 모든 그런 부분들 중에도 이 삼자 사기가 있지만 저희는 중고차 채널이기 때문에 중고차에 대한 그런 거래, 그런 사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해볼게요. 일단은 삼자 사기는 착한 업자, 착한 차주의 관계에서 중간에 사기꾼이 껴든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도 있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거는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물론 이분도 잘 팔고 싶죠. 착한 차주. 그리고 착한 업자. 이분은 좀 더 저렴하게 사고 싶죠. 차를.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심리전이 작동을 하니까 중간에 사기꾼이 껴드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아리송하다, 약간 애매하다 라고 했을 때 사기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해서 이런 영상을 한번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자 사기 조금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전에 속지 말고 안전장치가 무엇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꼼꼼하게 거래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고차는 선무역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다 매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이트나 이런 여러 자동차 사이트 많죠, 요즘에. 그런데 판매를 한다라고 이제 글을 올려놓고 판매를 하게 되죠. 그러면 거기서 어느 중간에 이렇게 친절한 업자분이 나타나서 그 차를 그러면 생각하시는 가격에 사겠다 또는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가격에 사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전달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착한 차주는 혹하죠. 조금 금액이 잘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팔고자 해요. 근데 이제 그 사기꾼은 착한 차주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사기꾼은 착한 업자한테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차 조금 더 싸게 해가지고 매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착한 업자도 좋죠. 조금 더 저렴하게 차를 사게 되니까 훨씬 좋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두 분 간의 만남이 성사가 돼요. 근데 전화는 따로 해요. 항상 사기꾼한테 전화를 해요. 차주가 현장에서 업자하고 얘기 안 하고 사기꾼하고 통화를 해요. 근데 업자하고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사기꾼이 얘기했겠죠. 내 직원이니까 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말고 그냥 서로 이렇게 차 견적만 이렇게 줘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서로 맞다. 차 견적 다 보고 사고가 큰 건 없다. 또 매입하는 기준이 맞다라고 해서 성사가 됐어요. 그러면 착한 업자는 차주한테 입금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사기꾼한테도 입금을 해서 그냥 차만 사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세금적인 문제가 조금 더 강화가 됐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차주한테 무조건 입금을 합니다. 그러면 착한 업자는 차주한테 입금을 했으니까 안전하다 생각하죠. 그 다음에 차주는 그 중간에 사기꾼이 다시 껴듭니다. 입금을 받은 대금이 자기가 생각한 대금보다 한 10% 20%가 낮아요. 만약에 1000만원인데 800만원만 나와요. 그러면 그 800만원을 사기꾼이 얘기를 하겠죠. 800만원을 입금을 해주세요. 우리가 세금 관계 때문에 입금을 찍고 다시 고객분한테 1000만원에 송금 처리를 다시 해드릴 겁니다. 이분 여기 옆에 있어요. 근데 그때 계좌이체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사기가 터지는 겁니다. 바로 연락이 두절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통장에 일단 차 대금이 들어왔다 하면 그거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별도로 개인적인 돈으로 이제 쓸 거면 쓰는 건데 업자한테 줄 이유가 없죠. 업자한테 또 선심 푼다고 입금 처리하고 입금 해주세요 이렇게 할 이유가 절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사단이 나는 거고, 안전장치에 대해서 바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장치는 어떤 거냐, 그냥 아까도 방금 설명드렸듯이 통장에 내 돈이 딱 들어왔어. 그러면 모자란 돈 주세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입금을 찍는다? 그 사업자가 입금을 찍는데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이 없어서 고객한테 입금을 찍으라고 돈을 달라고 그래요? 완전히 보이스피싱이잖아요. 그럼 보이스피싱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주가 그러면 얘기를 하세요. 나한테 돈이 이렇게 지금 800이라는 돈이 들어왔는데
1000만 원을 주려면 800을 다시 줘야 된다고요? 거기에서 돈 있는 걸로 알아서 입금을 찍으시고 모자란 돈 200을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차주, 여기 착한 업자라고 있었죠? 착한 업자도 착한 차주한테 누구랑 그렇게 연락을 합니까? 라고 말을 해야죠. 누구랑 그렇게 연락합니까? 우리는 다이렉트 거래 아닙니까? 확인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 다른 분이 중간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발견이 되면 그 사기 사건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이번 영상은 3자 사기 영상이라고 하지만 중고차 거래에 있어서 사기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디테일하고 되게 다양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3자 사기 지금 스물스물 다시 잊을만 하면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고, 그 3자 사기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심리적인 현상이죠. 심리적인 게 가장 큽니다. 차주님도 가격을 잘 받고자, 그리고 착한 업자도 가격을 조금은 저렴하게 그 차를 매입을 하고자 하는 그 심리를 작용해서 사기꾼이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계좌로 차 대금이 들어왔다, 근데 이걸 어디로 찍어달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절대로 주지 마시고, 그 업체에서 직접, 당신들 업체에서 직접 알아서 돈 이렇게 매출 찍고 그렇게 하고 나머지 200을 줘라, 나머지 모자란 건 나한테 더 추가로 줘라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기꾼은 연락이 끊기거나 알아서 없어지거나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미연에 방지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그 입금을 찍는다고 진짜 돈을 줬어, 사기꾼한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법률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부당이득 반환 소송 뭐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고요. 다시 원상복구에 대한 그런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고스란히 차가 뺏길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유튜브에 이제 여러 가지 영상이 있는데 어떤 영상은 또 이런 얘기도 해요. 내가 차 이게 사왔으니까 얼른 다음날 아침에, 그러니까 더 꼬이지 않게 이쪽 업자에서 구청에 가서 얼른 이전을 빨리 쳐라. 뭘 빨리 쳐요? 빨리 치면 또 여기서도 또 경찰에 신고하고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친다, 그 이전을 빨리 쳐가지고 나는 손해를 덜 하자, 이게 관계가 이게 이미 꼬여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최종적인 피해자는 착한 차주가 피해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사실상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래를 할 때 이렇게 다이렉트로 분명히 만난 것 같은데 누군가가 계속 통화하는 것 같다, 딴 데 통화를 계속 하는 것 같다, 자기가 대표인데 직원을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또 이 차주는 다른 사람하고 통화 계속하고, 이렇게 되면 뭔가 의심을 품고 업자분도 누구랑 통화를 하십니까? 라고 해서 업자분도 면회 방지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차주님도 차를 팔 때 확실하게 직원이 맞냐, 그리고 그 금액이 맞냐, 그 금액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맞냐,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거를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누시고 안전하게 거래를 하든가, 그게 사기 사건이 맞다라고 그러면 거래를 중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고차 거래에 있어서 차 사기는 사실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3자 사기에 대한 거는 지금 크게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 말고도 좀 세세하게 사기 사건들이 좀 있는데 그런 영상들을 가끔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피해를 호소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근데 제가 직접적으로 다 해결해 드리는 그런 방법은 사실 없고, 어느 정도의 안전장치가 있지 않나라는 거를 상담을 해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최소한적으로 내가 내 차 거래할 때 그만큼 안전하게 거래하시길 바라겠고요. 최소한적으로 조금 더 안전한지, 그리고 착한 차주님도 차를 팔 때 물론 가격 잘 받는 거 중요하지만 약간은 업자가도 있긴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서 여러 군데 알아보셔서 그나마 조금 적절하게 인지도가 있는 그런 곳이 어딘가, 이렇게 선택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실 거고요. 업자도 마찬가지예요. 업자분들도 거래하러 가셨는데 현장에 누구 뭐 처제가 차를 판다, 또는 뭐 친동생 사촌동생 거 차를 판다, 뭐 이런 경우 있어서 그냥 그분한테 입금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세금 관계가 문제가 상당히 나중에 복잡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관계 증명서나 또는 증빙할 수 있는 증빙 서류들, 이런 거를 반드시 챙겨야 되죠. 그 업자분들도 많이 당해서 곤란해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요. 차주님도 그런 곤란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래를 할 때, 어떤 거래든 간에 거래할 때 안전하게, 또는 조심하고, 또는 예를 들어서 검색을 조금 더 해봐서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봐서 안전하게 거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선무역은 중고차 거래할 때 차주님한테 직접 만나 뵙고 견적을 드리고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차주님 본인의 통장 계좌에 입금 처리를 하고 해드리니까 거래할 때 어떻게 하냐 또는 말소는 어떻게 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단에 전화번호로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기 걸린 분들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상담을 자세하게 해드리거나 이러지는 못해요. 왜냐면 이미 사기를 당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거나 법률적인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잘잘못의 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따로 해결을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약간 미심쩍다, 약간 이상하다라고 했을 때는 저한테 한번 전화 주시면 제가 어떤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약간 있을 것 같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3자 사기에 대해서 안전하게 사기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거래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사기당하고 나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며칠 동안 머리 아프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도 이런 사기 사건에 대한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을 방지해서 거래를 잘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영상도 가끔 중간중간에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무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